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100% 수익 내기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문자 서비스 안내 드릴게요. 지금 화면 왼쪽 상단의 번호로 여러분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동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종목 상담 빠르게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바른경제TV가 방송국이 새롭게 개편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방송국이 새롭게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여기 1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 수익 내기에서 100%로 바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책임져 주실 바른경제TV의 박수건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네. 떨려요, 조금. 티나나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는 뭐 워낙 이렇게 큰 스튜디오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맞아. 경험이 저보다 있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를 오늘 좀 리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개국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바른경제TV가 되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네네. 또 옥션 만기일이 오늘 겹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증시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네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시장 보게 되면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 보게 되면, 자, 아래 꼬리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 부분들인데 2176포인트까지 마감을 좀 지어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추세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평선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좀 며칠 동안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 6거래일이죠. 최근 6거래일이 좀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21% 상승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셀트리 헬스케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제약 바이오주들입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시젠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차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빨랫줄 상승이라 하죠. 우리가 이걸 갖다 뭐 재밌게 표현할 때 빨랫줄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로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서 제가 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현물 물량들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어요. 자,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도찐이 개찐이 라고 볼 수 있는 수급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약간 해치 개념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하고 오히려 선물을 매수를 좀 강력하게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현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거나 내려간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상당히 좀 좋았어요. 프로그램 상당히 좋았는데 자, 5장 들어서는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당 보더라도 이제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면서 현물에 대한 매도 물량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양호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황은 지금 현재는 no problem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빨랫줄 상승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는 첫 번째 주인공의 이 종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5% 수익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에 따른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100%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종목 하나를 가져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좀 가져 나왔어요. 일단 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요즘 해외 증시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우존스가 강한가요? 나스닥이 강한가요? 나스닥이요. 네, 나스닥이 강하죠? 네, 저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나스닥이 상당히 강합니다. 나스닥이 강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정도로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뭐 그에 따른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산업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최전선에 있는 종목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이 어떻게 간밤에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져 나오면서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IT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스닥에 상당히 많이 또 상장이 되었다는 부분들이죠. 자, 보게 된다면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290억 달러입니다. 원화가 아니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1조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 환율상 계산해 보면 조 단위를 넘어서는 경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경.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다우존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좀 보시는 것처럼, 자, 고공행진하는 미 나스닥 상상 최초의 종가 1만 선 돌파,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나스닥이 처음으로 1만 포인트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나홀로 IT 질주라든가 미국의 나스닥 종가로 1만 선 돌파. 자, 나스닥 1만 선 안착 성공, 테슬라 1,000달러 진입.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연준 2020년 말까지 제로 금리에 따른 나스닥 상상 최고치를 이룰 것이다. 자, 그리고 나스닥 한때 1만 돌파를 했고 비대면 바람 타고 애플 등 IT 업체들이 훨훨 날아갈 것이다. 자, 이런 뭐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당한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아주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는 거죠. 배가 부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따른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서 상당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나스닥 사상 최대 상승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시는 건 바로 나스닥의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전 가격대를 돌파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도 보면 최고가가 1만 포인트를 넘어섰고, 자, 1만 20포인트에서 마감되었는데 0.67%로 상승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또 보게 되면,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윈도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OS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하는 이유는 뭡니까?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에 따른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렇게 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 주당 19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충분히 200달러를 넘어서서 상당히 좀 상승 랠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참 재밌는 게 주가는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줄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상승하겠다는 뜻이고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고 있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상승 반등이 강하다는 건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동사에 대해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요. 애플 있죠, 애플. 자, 애플이 사상 최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분위기랑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만드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 쪽으로는 이제 넘버원이죠. 자, 아무튼 뭐 1등과 2등이 상당히 많이 또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휴대폰 최근에 뭐 갤럭시 S20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또 판매량을 예측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를 보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앨런 머스크? 네,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생각나죠. 자, 앨런 머스크를 보시는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자기네 주가가 너무 높다, 버블이 많다 이러면서 거의 한 $700, 주당 $700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사태도 벌어지고 또 CEO가 또 그 말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거품 많아요. $700 비싼 거요.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뭐 알고 봤더니 뭐였죠? 멍멍이 소리였죠. 멍멍이 소리. 멍멍이 소리였어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감히 뭐 욕은 못하겠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거의 뭐 3, 4개월 만에 주당 $1,000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테슬라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천 테슬라라는 별명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진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많이 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에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도 같이 손잡고 앞으로 같이 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100% 수익 낼 수가 있다라고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뭔가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NME 시장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변하겠다, 삼성전자. 아니면 뭐 미국의 마이크론의 회사가 어떻게 변하겠다. 안 그러면 뭐 중국의 TSMC 뭐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겠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주가를 우리가 추세 추종의 의미로 보게 되자면 상승과 하락은 반복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의 심리는 어차피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진입해서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추세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은 하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가장 또 큰 먹거리가 뭡니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크게 보면 뭐 백색 가전쪽 보시는 것처럼 백색 가전쪽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네트워크 뭐 5G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웨이 쪽이 원래 5G에 있어서 전 세계 리더를 했던 부분인데 유럽이랑 미국이 거부를 하고 있죠. 뭐 거의 뭐 불매 운동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5G 관련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진출이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전체 매출 비중에 있어서 뭐 HSP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기 때문에 휴대폰과 이런 5G 관련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매출에 있어서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31.9%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과 같이 보게 되면 43.6%입니다. 뭐 그야말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었고, 그에 따른 뭐 IT 제품들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청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되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이번에 미국에 공장을 또 짓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회사가 바로 TSMC 대만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TSMC를 능가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메모리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반독점에 걸릴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45%,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45% 정도가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얼마만큼 크게 성공할 수 있냐가 또 한 번 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도약에 엄청난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밑에서 또 보게 되면 뭐 하만이죠, 하만.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M&A를 통해서 인수한 회사 중에 가장 비싼 회사입니다. 무려 9조 원이 넘는 돈으로 인수 합병을 삼성 쪽에서 했었고요. 자, 인수 합병을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고, AI 스피커 쪽이죠.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디지털 코픽이죠. 제가 그 방송 보시면, 과거에 방송 찍어 놓은 거 보시면 디지털 코픽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오는 디자인 자동차들은 전부 다 전자 계기판으로 바뀌고 있고, 그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엔터 쪽, 뭐 운전을 하면서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디지털화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무적인 게 이 디지털 코픽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입니다. 30%. 30%여서 시장에선 전 세계 시장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근데 여기서 30%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등을 업고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 점유율이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쪽 시장이 뭐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3.8%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 좋은 건 선 반영되어서 움직이죠. 우리가 경제 지표, 거시경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주식이라는 건 하나의 또 선행 지표로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하만의 디지털 코피 이 제품 하나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점점 더 늘려 나간다면 엄청난 그 비중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좀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이었죠. 삼성전자 절대 매수하지 마라. 봤어요. 네, 보셨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니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적금 들듯이 매집하라더니 또 갑자기 왜 절대 매수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뭐 그에 따른 뭐 댓글도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제가 매수하지 말라는 부분은 단타라든가 스윙 관점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가져가야 되는 꼭 필요한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 꼭 중요한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스윙 관점으로 아주 투자 기간 짧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지금 현재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는 표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뭐 100% 수익 간다고 삼성전자를 들고 나오셨네요. 어제랑 오늘은 너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중장기적인 관점, 어제 말씀드린 건 단타 내지는 스윙 관점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수급 보세요. 수급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물량이 출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연기금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무려 6일 연속 매도를 좀 했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같은 날은 또 투신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오늘 같은 날 매도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조금 피하자. 예. 소나기는 약간 좀 피할 필요는 있죠. 소나기가 그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태양도 뜨고 뭐 우리가 소위 비 오다가 그 태양 뜨면 뭐라는 거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야말로 잠시 동안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우리가 기대한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0% 갈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럼 100% 간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62,000원이었어요. 자, 62,000원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가가 54,300원 부근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 했죠? 환율 시장이 지지선을 받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깐 환율 잠깐 좀 보고 올게요. 네, 환율 잠깐 보고 오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려는 0.44% 상승했습니다. 어제 큰 음봉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추세 이탈 신호가 나오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한 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51,000원에서 보시는 51,000원에서 자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 53,000원 사이 51,000원에서 53,000원 사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 위치라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목표 가격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에 100%니까 가격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만 원까지 가야 되겠죠? 11만 원 목표가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이고 그에 따른 실적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100% 가능하다. 반드시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00% 수익 내기 시간이다 보니까요. 5%와 다르게 뭐 매수가는 51,000원에서 53,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정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을 나스닥 상승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미국 상장 기업들 뭐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자, 아무래도 오늘 어느 정도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좀 나오는 시장들이었어요.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수는 뭐 내일 음봉을 그리든 양봉을 그리든 음봉을 그리고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상승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늘 뭐 빨간색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음봉이 보여주잖아요. 음봉. 이렇게 음봉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지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그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그럼 너무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100% 수익 내기로 새롭게 인사를 드린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님과 저와 함께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